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어김없이 수요일에 돌아왔네요.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닷새권이죠? 스세권이라고 옛날에 명칭을 했지만 이제는 A-니까 닷새권인 빈칸을 향해서 왔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빈칸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모의고사 강의에서 가장 너네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가장 쉽고 예전 모의고사에서 발췌를 했어. 요새 모의고사는 너무 지문이 길고 빈칸을 처음 접하는 너네들이 이제 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전 모의고사가 상당히 쉽거든. 그 부분을 너네들한테 일단 빈칸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실제 모의고사가 훨씬 어려울 거라는 거를 너네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글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 이게 PPT가 선생님이 아무리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이 있었어. 이해되셨죠? 여기에. 그러면 일단은 너네가 처음에 시작할 때 빈칸을 풀 때 빈칸의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빈칸이 지금처럼 이렇게 초반 첫 두 문장에 위치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이렇게 중간 정도 요 정도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정도에 위치하는 경우 요렇게 세 가지를 너네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건 지금 여기에 위치했다고 있으니까 당연히 첫 두 문장에 위치한 경우를 얘기를 하겠지. 빈칸이 첫 두 문장에 있는 경우는 사실 빈칸 중에 제일 너네가 노려볼 만한 곳이야. 가장 한마디로 난이도가 낮다는 거죠. 이유는 당연히 주제 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이 주제 문장 뒤에 for example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주제랑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뒷문장을 보고 니네가 앞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일단은 푸는 순서는 첫 번째,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첫 두 문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꼼꼼하게 만약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사실 빈칸 문제는 그냥 뒤로 넘어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 빈칸 문장을 읽어봤는데 해석이 가능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거지. 왜냐면 이 뒤에서는 이제 니네가 연결사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for example이나 그 뒷문장은 이제 therefore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연결사는 지금 similarly 그 뒤에 있는 문장은 또 therefore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역접이 없고 모든 문장이 다 같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여진쌤이 이쁘다가 바로 첫 번째 문장이면 뒤에서 예를 들어서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그러므로 여진쌤은 가장 뭐 우리 학원에서 제일 예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The price of an autography. 한마디로 이 사인, 오토그래프가 사인이라는 건 인지를 꼭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뭐 얘를 A라고 치고 그냥 사실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인의 가격은 얘에 따라 디펜더를 모르면 이 문장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결정된다. 라고 해석을 의역하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의지한다는 뜻이겠지. 한마디로 요 뒤에 빈칸에 따라서 요 사인의 가격이 바뀐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뒷문장 예시에서 찾아야 되는 건 사인의 가격이 어쩔 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고 일반화하면 되는 거야. 자, 가볼게요. 얘 설마 이 아이들을 모른다고 해서 난 포기할래 이런 거 안 되죠? 라이크가 모모와 같은 유명 인사겠지. 얘네 AJ와 MD 같은 유명 인사들은 사인한대. 많은 서명한다. 많은 사인을. 뭐야 이게 너무 똑같은 거죠? 그냥 사인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푼 거야. 전혀 몰라도 되고요. 만약 니네가 요거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라는 우리가
인과관계 연결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도 하고자 하는 말이 사인에 관련된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의 사인은 너네가 이런 빈칸 문제를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또는 이건 순서별이나 문장삽입처럼 선생님이 다루지 않은 되게 고난이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열과 같은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얘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는 게 아주 유리할 거야. 그럼 여기서 그들은 이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의 사인은 되게 흔하다. 오케이. 그리고 월스가 가치인데 가치가 없대. 오, 그러면 사인이 우리가 가격이 측정되는데 흔할 때는 어떻다? 가격이 낮다라는 걸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뜻인데 여기에 선생님이 또 핵심 키워드 포인트를 알려줄게요. 만약에 내가 예시 안에서 반면에가 있다면 이거는 글을 역접하는 게 아니라 예시는 이 주제랑 얘기하고자 하는 게 똑같아. 근데 예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바나나는 길어. 반면에 딸기는 짧아. 이렇게 어떤 소재에 대한 반대 특징을 얘기하는 거고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공통 주제가 바로 뭐겠어? 당연히 과일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시에서의 이 온디아덜과 같은 연결사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럼 반면에니까 뒤에는 사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돈나라는 애랑 그리고 이거 너무 해서 어려운가 그 GP라고 해. GP와 같은 애들은 사인이 별로 없다. 셀덤과 같은 걸 모르면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못 잡는 거야. 사인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얘네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쉽게 여기까지 만약에 니네가 해석을 했다면 유추할 수 있는데 혹시 너네가 모를까봐 또다시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그들의 사인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지금 오형식이 안 보인다면 해석이 정말 정확하게 되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 예시만 읽더라도 주제를 잡아낼 수 있어. 뭐겠어 당연히? 사인은 흔함과 흔하지 않음. 한마디로 널려있지 않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혹시 이게 답이 있나 볼게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당연히 아니지. 또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이거 아니죠. 만약에 여기 3번에 rare 같은 애를 모르면 역시 대량 난감인 거야. 이게 드문이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 사인이 드문지에 따라 당연히 정답 몇 번이야? 3번. 근데 내가 만약 레어를 몰라서 여기를 세모를 쳤어. 그럼 뒤에를 가볼게. 누군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군가 얼마나 유명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당연히 아니지. 아까 여기 유명한 사람들인데도 사인의 가치가 하락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스티밀럴리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도 역시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니네가 만약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됐다 치더라도 스티밀럴리 뒷문장을 보고도 우리가 훨씬 유출 가능하다는 거야. 퀸 엘리자베스 2세는 역시 사인을 절대 하지 않았대. never. 그러므로 그럼 우리는 뒤에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쳤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 가치가 어떻다? 높다. 그걸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녀의 사인을 가진 무언가는 이런 거 뭐 해석 안 해도 돼. 3,500달러에 팔렸다. 근데 만약에 3,500달러가 우선은 이게 비싼지 싼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할 때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건 굉장히 비싼 돈인 거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 아까 마돈나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도 가치가 높잖아.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생존 여부가 아니라 그 사인을 얼마나 희귀하게 만드냐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앨리스 프레슬리 뭐 얘도 뭐 사인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은 오로지 1,500달러 얘랑 완전 비교되죠. 엘리자베스 2세는 3,500달러인데 얘는 1,500달러 얘는 사인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몇 번? 3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네들이 이해시키려고 다 설명하긴 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사실 너무 간단해. 뭐야? 여기까지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에서 만약 니네가 잡았다면 그냥 뒤에를 의심하지 말고 찍고 넘어가. 근데 돌려서 얘기하면 만약에 니네가 첫 번째 예시인 얘네를 너무 해석을 못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석을 너무 못했어. 그러면 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굉장히 쉬운 지문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1분 줄 테니까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약 1분이 됐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빈칸이 어디였냐면 요 리플렉트 뒤인 여기 부분이었어. 그럼 여기도 역시 빈칸의 위치가 첫 두 문장이기 때문에 주제를 잡으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럼 가볼게요. 몇몇 한국 아티스트들은 나타낸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한지를 만드는 손에 의해서 수공예품인 한지들은 반영한다. 이걸 반영한다고 얘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는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냐면 한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과정이 반영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찾으면 이 문제는 그냥 거기서 스탑하고 답을 찍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팩트가 나오잖아. 사실. 그러면 보통 애들이 막 사실이라고 하면 육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영어에서는 이 인팩트가 그 순접이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뒤에서도 역시 그래서 코리안 아티스트들이 한지 만드는 과정을 뭐에 비유하는지 찾으면 되는 거야. 너는 말할지도 몰라. 사람들의 데이투데이가 이제 뭐 매일의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 이걸 몰랐다고 쳐볼게요. 사람들은 보여진다. 이러한 종이 만드는 과정에서. 그쵸. 그러면 요거랑 동의어를 찾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앞이랑 뒤랑 하고자 하는 말이 완전 똑같았어. 종이 만드는 과정은 반영한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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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 종이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얘가 뭔지를 찾으면 되는데 만약 선생님처럼 사람들의 매일의 존재가 보여준다라고 했으면 찍어보면 돼. 1번 좋은 예술 아니죠. 여기 예술이란 말 없어. 휴먼 라이프 데이 투 데이 이그지스턴스 피플스 데이 투 데이 이그지스턴스 똑같잖아. 사람들의 말. 그래서 나도 2번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몇 초짜리 문제였던 거야? 10초. 근데 이거는 완전 옛날 수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찍고 넘어가는 거고 요새 수능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뒤를 보고 추론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이런 더 정관사나 대명사 같은 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지? 이 과정 한마디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지? 이건 시작해. 나무가 잘라질 때 시작해.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나무 만드는 거 나무를 잘라야 당연히 종이가 만들어지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가지는 뭐 겪는다 고스로를 이제는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어떤 일련의 과정 보여주는 거 보이죠. 가지는 겪는다 복잡한 과정을 그리고 단단하고 유연한 종이가 되기 위한 여기까지만 해도 모르겠어. 그죠? 그냥 이렇게 브랜치를 자르고 이 브랜치는 이런 약간 복잡한 과정을 겪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다려져 그리고 끓여져 그리고 씻겨져 오래 많이 씻겨져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이거 몰라도 돼. 뭐 얘를 씻기기 위해서 되게 막 힘든 과정을 겪는 거 지금 보여? 여러 가지 공정을 겪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들은 또한 빛은 몰라도 돼. 여러 해 동안 빛은 된대. 아마 내려 쳐진다는 거야. 그들이 오래 처질수록 그들은 되게 강해진대. 이것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이것은 종이 만드는 과정이죠. 비슷하다. 우리 뭘 얘기하고 싶냐면 종이 만드는 과정이 나타내는 걸 지금 찾는 건데 여기 밑에 이미 나와 있어. 니네가 앞에 걸 추론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더 현명해지고 더 규율화되는 걸 겪음으로써 어려움과 고난을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겪는 그럼 당연히 여기 또 2번이랑 똑같은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래 사람의 인생 이해됐죠? 너무 쉬워. 그래서 첫 두 문장에 있는 거는 보통 그래서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았다는 거 보이죠? 아무 데나 읽고 니네가 추론을 해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3번부터는 선생님이 빈칸의 위치가 약간은 달라지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선 빈칸의 위치가 바로 여기였다. 그러면 얘는 사실 마지막 문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중후반에 있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푸는 방식은 굉장히 똑같아. 첫 번째, 빈칸. 무조건 빈칸 문장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굉장히 꼼꼼하게 읽고, 두 번째, 그러면 빈칸에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뒤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 경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가 스키를 그의 발에 신자마자 그것은 비록 그거가 마치 그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가 스키를 신었을 때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보면 돼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 빈칸을 읽었는데 그럼 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벗이잖아. 역접이 됐어 앞에서. 그러면 앞은 읽을 건덕지 필요도 없이 요 뒤로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앞은 우리가 제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야. 근데 애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이 앞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그 경우는 선생님이 이따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가 스키를 신었을 때 뒤에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는 미끄러지고 넘어져. 이해돼요? 아, 뭔가 스키를 신었는데 얘가 잘 이 스키를 능숙하게 타지 못하는 걸 얘기하고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그의 스키가 교차가 된다는 건 앞으로 이렇게 스키는 일자로 될 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제대로 못 탄다는 거야. 또다시 넘어질 거래. 그리고 보여진다. 여기 아까 스키 신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찾으랬는데 그가 되게 바보처럼 보이게 한다. 한마디로 제대로 못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 걔 진짜 제대로 못하를 그냥 고르면 돼요. 근데 만약 1번부터 5번의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면 사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경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이제 3월 25일에 우리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보기를 해석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찾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빈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 수 있을지 해석력, 한마디로 단어랑 신텍스에 대한 구문력을 정확하게 키우시면 돼요. 이거는 역시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가르친다. 야, 얘가 지금 못하는 게 가르치는 게 말이 돼? 1번 나 여기까지 읽어도 X를 칠 것 같아. 그는 모른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 맞죠? 당연히 아니지. 이건 지금 자기 몸을 스스로 못 가누는 거잖아요. 이미 배웠다, 스킬을. 이거 말이 안 되지. 얘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쵸? 그다음에 완벽하게 이해했다, 걷는 거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죠? 다시 걷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걷는 걸 잘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 거야. 상당히 여기까진 쉬웠습니다. 쓰나 보기가 살짝 너네가 해석하기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짧지. 너네 처음부터 읽었으면 굉장히 이거 뭐라고 하지? 억울했을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5번도 빈칸이 사실 어디에 위치를 하냐면 선생님이 잡아줄게요. 왜 보이지가 않지? 잠시만요. 여기구나. 투나잇 여기 대나페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히 여기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시작.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풀어볼게요. 빈칸 문제를 일단 해석을 잘 해볼게. 이 손님들과 질문과 함께 인사한 웨이터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요런 질문이래. 오늘 누구를 축하하는 거죠? 오늘 뭘 축하하는 거죠, 우리는? 이라고 물어본 그런 웨이터들은 밑줄을 친대. 이러할 거래. 누구보다 then 그렇지 않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은 애보다 훨씬 더 이렇게 될 거래. 아, 그럼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한 거지? 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뒤에를 보니까 therefore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므로는 봐봐 얘들아, 그러므로의 특징을 잘 봐야 돼. 여지쌤은 진짜 이뻐. 그러므로 남자들이 줄을 쓸 거야. 아주 누군가 지금 푸푸 비웃는 거 다 들리지만 사실이죠? 그러면 이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의 색깔이 똑같아. 만약 여기 여진쌤은 진짜 못생겼어. 그러므로 남자들이 줄을 쓸 거야. 말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그러므로는 나오면 앞과 뒤가 얘기하는 말이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힌트를 당연히 이 문장 앞으로 가져가야겠어? 뒤로 가져가야 되겠어? 당연히 뒤로 가져가야 되지. 근데 만약에 therefore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앞문장과 이 뒷문장의 색깔이 같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읽어야 돼? 이 앞을 읽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얘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 그러므로 너가 다룰 때 저녁 식사를 특별한 경우 또는 특별한 행사 오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만약 내가 몰랐다. 그럼 이건 눈물을 머금어야 돼 사실. 여기는 오케이션이라는 단어만 알았으면 진짜 끝나는 문제거든. 이거는 행사라는 단어예요. 아까 이 웨이터가 그럼 우리는 이제 앞문장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물어본 질문이 야 그래서 우리 뭐 축하해? 이거를 어떤 특별한 축하를 하는 어떤 자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이걸 특별한 행사로 여겨진 거야. 봐봐. 그랬다면 이 뒤에 있는 게 한마디로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얘랑 이 밑줄 친 건 똑같은 거야 그냥. 너는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러면 야 웨이터가 오늘 뭐 축하해? 그러면 뒤에 더 많이 먹을 거야가 나오면 돼. 그럼 갈게요. Got more order. 더 많은 주문 받을 거야. 주문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먹는다 거잖아. 1번 정답. 끝. 너무 쉽지 얘들아. 물론 이게 하도 옛날 수능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옛날 수능이야 얘들아. 요새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너네 3월달 다 망해. 근데 선생님이 이거랑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너네가 어려워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유형을 가지고 어디를 읽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니네가 시간이 부족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dine out more. 자주 외식을 할 거다? 이거 아니죠. 여긴 더 많이 먹을 거야인데. 선생님 자주 나가면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라고 억지를 쓰면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좋은 분위기? 아니죠. 그 다음에 느리다? 뭐 아니죠. 음식을 느리게 배달한다? 절대 아니죠. 더 많은 칼로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더 많이 먹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를 이렇게 쭉 만약에 내가 여기를 해석을 잘 못해서 앞으로 가면 얼마나 우리가 돌아서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우리의 나가서 먹는 그 한마디로 외식 습관에 관한 연구는 보여줘. 우리가 먹으러 나갈 때 우리는 종종 underestimate 요 단어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단어인 거 알죠? 과소평가해.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을. 봐봐. 여기 읽으면 갑자기 우리가 정답을 아니까 지금 느껴지는데 산으로 갈 것 같지 않아? 그쵸? 갑자기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로 너네가 연결을 지으니까 여기 만약에 니네가 여기가 해석이 안 되잖아? 요 가운데 부분이? 그러면 무조건 칼로리가 나오는 이 5번에 찍어. 그래서 선생님이 꿀팁 하나 주면 만약에 보기를 해석할 때 본문에서 너무 많이 쓰는 단어가 나온다? 보기에? 그거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뒤에 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캔들 한마디로 양초가 커진 레스토랑에서 있을 때 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더 길게 먹어. 오래 먹어. 우리가 배가 부르더라도. 아,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많이 먹는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들죠? 친구들과 먹을 때 또한 기여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걸. 많이 먹는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리서처들은 생각해. 여자들인데 2명 또는 3명의 친구,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선생님 살짝만 지우고 진행할게요.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2명 또는 3명의 친구들과 있는 그 여자들은 먹어. 700칼로리나 평균. 아, 선생님도 절대 안 되겠네. 그리고 2배가 돼. 솔로의 먹는 양보다. 그래서 계속 많이 먹는다는 내용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먹는다는 내용은 1번밖에 없어, 얘들아. 이해돼? 근데 만약에 첫 번째에서 갑자기 칼로리에 꽂혀가지고 5번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심리학은 또 다른 그 칼로리 소비에 또 다른 요소,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랑 좀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앞에는 이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많이 먹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2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뭔가를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이 식사를 인식할 때 더 많이 먹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진짜 어렵게 하고 싶다면 여기를 그 칼로리 말고 좀 다른, 그러니까 여기를 뚫을 것 같아. You treat dining as a special occasion. 여기를. 왜냐면 이거는 앞이랑 내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많이 먹는다는 내용은 앞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another factor라는 이 역접의 흐름을 잘 만약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길 뚫었을 때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근데 요새 트렌드는 바로 여기에 뚫는 게 트렌드야. 여기는 지금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옛날 수능이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건데 당연히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는 걸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가지고 올까? 그쵸, 너네도 눈치를 채셨죠? 바로 잠시만요. 바로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뚫려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푸는 방식은 중후반이나 빈칸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한번 선생님이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빈칸 문장은 여기서부터야. 굉장히 길어, 안 길어? 선생님도 지금 너네랑 같이 해석할 생각하니까 앞길이 깜깜하거든? 근데 이것보다 최근의 수능이 훨씬 더 길다는 건 너네는 알고 있어야 돼. 가볼게요. 이러한 잠시만요. 이러한 그 맥락에서 이러한 맥락이 뭔지 몰라 라고 갑자기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 의사 선생님들의 충고는 흡연자들에 대한, 이제 소재를 잡았죠? 뭐 흡연에 대한 얘기인가 봐. 묘사하는 막 그들이 그만둔다면 얻게 될 많은 연도를 묘사하는, 이게 뭔 말이야? 흡연을 그만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네가 얻게 될 많은 연도? 이게 뭐냐면 당연히 유추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비흡연자랑 흡연자 중에 누가 더 오래 살아? 그치?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비흡연자는 이제 살 날들이 더 많아진다는 그 내용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몰랐다 치더라도 우리 이 디스크라이빙은 사실 우리 분사 구문인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얘는 우리가 지워도 상관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왜냐면 분사 구문과 주절, 이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는 색깔이 어때? 똑같아. 얘를 해석 못해도 여기에서 똑같은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뭐야? 빈칸. 근데 선생님처럼 유추한 애들은 이거 오래 산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소 그 뭐냐면 이 충고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충고냐면 그 잃는 기간. 얘는 얻는 연도고 얘는 잃는 기간이야. 그들이 담배를 그만뒀을 때 잃는 연수. 한마디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를 묘사하는 충고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래.
그러면 어떤 애는 어떤 의사 두 명이 있는데 얘랑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똑같아. 근데 얘랑 비교를 하네. 조금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거야. 이 의사는 네 그만두면 연수가 얻어. 너 생명 더 오래 살 거야를 얘기하고, 얘는 너 그만두지 않으면 당연히 생명이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 거야를 얘기하겠지. 사실 조삼모사야. 얘랑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요렇게 위쪽으로 얘기하는 애들은 이렇게 된대. 다소 얘랑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점이 있나 보죠, 효과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지금 여기 뭐야? 디스지, 디스. 이런 지시사 대명사는 우리가 근거리 법칙이라고,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앞문장에 있어요. 바로 앞문장.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이니까 뒤랑 얘기하는 게 똑같겠지. 그럼 그냥 우리는 앞문장만 해석하면은 충분히 단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읽기 시작할게요. 특별히 어떤 위험이나 부정확한 상황 아래서 잠재적인 이름에 대한 위험은 역할을 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사람들의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아, 봐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알아. 요 의사는 너 그만두면 생명을 얻어. 이름이 아니라 얻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고, 이 의사는 생명 그만뒀을 때 너 잃어. 이름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에서 그 이름, 리스크 그리고 uncertainty는 바로 누구냐면 비로스트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이때 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너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충고는 다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비정상적인 건 아니죠. 다만 약간 파급력이 적은 거겠지.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아니죠. immeasurably 아니죠. 이거는 셀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uncomfortable 불편한 거 아니고, ineffective 효과가 없는 5번 찍고 가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마지막 문장과 그 앞 문장만으로도 추론이 가능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도 못 읽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딜 가야 돼요? 열로 가야 돼. 맨 앞으로.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말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만약 근데 요 중간에 but이 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소재 정도는 잡을 수 있으나 절대 정답을 추론하는데 헷갈리기만 하지 너네들한테 도움은 주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7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기회를 먼저 줄게요. 빈칸은 어디 있냐면 people 뒤인 여기에 있을 거예요. 시작! 자,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수고했고, 오늘로써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닷새권 수업은 끝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는 정말 선생님이 너네들이 꼭 참석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작년 2020학년도 21학년도겠구나. 21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너네가 이제 3월 25일 날 다가오는 모의고사를 한번 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 끝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전주나 전전주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것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부의할 거야. 그들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거기를 누군가의 끝과 다른 사람이 시작을, 한마디로 어떤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야, 여기가 내 끝, 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네 땅, 이렇게 우리 왜 뭐 너네들은 그런 세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렇게 짝꿍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랑 내 짝꿍이 이렇게 있으면 야, 지우개 너 손 넘었잖아, 이거 내 거만, 약간 이런 식으로 놀았단 말이야. 선생님 너무 옛날 사람이니? 어쨌든 그래서 요런 거를 한마디로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그들의 자신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그거를 강조하는지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앞으로 갈 상황도 없고 뒤로 갈 상황도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한 지시사나 또는 대얼폴 같은 앞으로 가야 되는 연결사가 보이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쪽 맨 앞으로 가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 자, 그럼 가볼게요. 메일의 언어에서 우리는 내 공간을, 내 집을, 그리고 나의 주민을 말을 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 보이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끝과 끝을 정하는 이유는 나의 영역, 그들의 영역을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내 첫 문장 읽자마자 딱 느낌 오시죠? 정답 1번 퍼스널리즈. 뭐 글로벌라이즈가 오진 않을 거야. 내 공간, 우리 집, 나의 그건데. 물론 현대? 미니멀리즘?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끝 읽고 끝 읽으면 바로 일반화 가능한 문제였어. 근데 선생님이 살짝 아쉬운 경우는 이렇게 내가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너무 쉬워, 이거 아닐 거야, 의심의 눈초리가 한번 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뒤를 읽어. 그러면서 산으로 가. 그 경우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된다? 뒤를 당연히 읽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걸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옛날 수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쉬운 거고 사실 푸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요새 수능은 많이 색깔이 달라졌고 규칙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정말 일부만 가지고 왔다는 거 얘네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공간이 필요해. 여기도 역시 그들 자신, 개인.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혼자 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공간. 거봐, 뒤로 갈수록 더 해석이 어려워져, 안 어려워져? 어려워져. 앞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우리는 그들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영역으로 치부를 해버린대.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 방 이거 있잖아. 예를 들어 앞이랑 뒤랑 어떻다는 거야? 똑같아. 주방은 어떤 한 사람한테 속해 있는 경향이 있어. 누구냐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갖는 걸 좋아해. 우리 자신의 일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침대, 또는 적어도 우리 자신의 그 베드, 침대에서도 이거 침대면 여기 내 거, 여기는 자기 거, 이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 퍼스널리티를 계속 의미하는 거 얘기해. 나머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퍼스널리티가 개인화하다라는 거를 몰랐다,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경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실 정말 빈칸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옛날 거는 되게 쉽지만 푸는 방식은 지금과 똑같으니 이걸로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시간이고요. 이것보다 정말 많이 어려울 거라는 것만 알아주시는데 푸는 방식은 이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접근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이 사실 존쌤처럼 존쌤이나 이한쌤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막 너네들이 필기나 이런 거에서 알아보기 힘들고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요거 수업 지금 한 5번째 찍고 있는 건데 같이 찍어서 너무 고맙고 다음 주에 정말 우리가 이 닷새권의 하이라이트인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이 올 거거든. 그때도 꼭 참석해서 선생님이랑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갑시다. 아셨죠?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